그와 더불어 우리가 보통 아토피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참 커야 될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성장이나 어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2020년 심평원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국내 아토피 환자의 수가 거의 100만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10대 이하나 청소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토피가 청소년기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을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력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또 세 번째는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인한 영양소의 결핍,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성장 부진, 여섯 번째는 피부 발진으로 인한 외적인 고민, 일곱 번째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인데요. 아토피를 치료하는 면에서 봤을 때도 청소년기는 감정적인 변화도 크지만 사실 육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아토피 입장에서 아토피 치료하는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렇게 변동이 클 때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주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안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성인 아토피까지 가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의 변화가 클 때 어떤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어떤 잘못된 치료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잘못된 몸 안에서의 그런 변화가 고착이 돼버린다라면 사실 성인 아토피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토피는 사실 눈에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몸 안에서의 그런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증상,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너무 심하게 되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 성장해야 될 시기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한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성격도 내성적이 되고 굉장히 활동력도 떨어지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른이 돼서 아토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상을 신속하게 빨리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보통 아토피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참 커야 될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성장이나 어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안전한 음식과 피해야 될 음식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이 청소년 시기 때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 때 아토피도 중요하지만 이 아토피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성인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거든요. 이렇게 몸 안에서의 변화가 심한 시기 때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한방적인 치료고요.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떤 체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 교란이나 어떤 이런 불균형을 제대로 잡아주는 데 있어서 한방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연령의 아토피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기 때는 어떤 급성 증상을 신속하게 잡아주는 치료와
그리고 어떻게 음식이나 환경, 어떤 알러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관리하는 것과 또 하나 몸 안에서의 근본적인 치료, 이러한 치료들이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청소년기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